국민의힘 얘기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싶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단일화 구애에 좀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금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학생 자리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선긋기를 했어요. 홍 의원님, 지금 단일화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면 투표지 인쇄 전까지 해야 하지 않는가? 이전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상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투표지가 이제 인쇄되는 5월 24일까지가 극대화 이제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결국은 5월 29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되기 때문에 28일까지가 마지막 데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변수라면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입법부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또 사법부마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압박 협박을 간다면 이재명 민주당 어떤 독재 정부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견제 심리와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좀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조금 이제 말의 좀 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를 들면 그저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필승의 유일한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뭐 유일 뭐 이런 어떤 말을 이제 쓰고 또 이재명 후보를 깨기 위해서는 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 후보의 있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준석 후보의 있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연동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 상당한 어떤 지지를 얻게 된다면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단일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5% 정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미래의 어떤 정치적 자산보다는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흑역사에게 이준석 후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이런 국민의 어떤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는 단일화 여부가 조금 이제 갈라질 것 같고 조금 전에 하면 가천대에서 학식 먹는 장면인데 과거에는 안철수 후보와 자라싱처럼 굉장히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이공계 출신이라는 어떤 공동의 어떤 고리로 향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친해지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정치는 확실히 좀 생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이 뭐 아예 닫혀 있는 건 아닌 건 상황인 만큼 민주당도 혹시 극적인 단일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갖고 계실지요? 안철수 후보와 저렇게 식사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단일화를 부탁하러 온 안철수가 식사를 했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완전히 그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것은 두 사람이 단일화해도 이재명 후보를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가정해서 뭐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때,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기지 못할 바에는 아예 김문수 후보를 조금 더 따라잡아서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대선을 마감하면 앞으로 대선 패배 후에 보수 정치 세력 간에 이런 그 합종 연행, 정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0%가 넘어가면 이준석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죠. 그러면 그 보수 정계 개편 과정에서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은 열심히 이제 독자 노선을 이제 걸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과연 자신의 그 미래 정치 또 이미지에 도움이 되느냐. 그 김문수 후보는 줄곧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왔고 또 어떤 거구적인 이미지, 정강훈 목사 등과 아주 그 친밀한 관계, 또 자유통일당을 창당할 때 주역이 있다. 이런 이미지. 최근에는 또 정호용 그 강주 항쟁 시민들을 아주 그 학살해서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던 그분을 또 상임 고문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그 거구적인 이미지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뭐 지난 선거에서 그렇게까지 자기 이미지를 훼손시킬 이유가 있느냐. 네. 막 이런 차원에서 소극적이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대선 패배 이후라도 예.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본인에게 뭔가의 어떤 유리한 환경을 뭐 보장한다든지 그와 준하는 어떤 명시적인 어떤 약속들이 있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전격적으로 다녀야 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극적으로 국민의힘에 복귀했을 때 돌아온 왕자 이준석 때 또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은 배신자로 계속 남는 돌아온 왕자와 배신자 이 간의 관계에서 좀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네네. 극적으로 뭔가 응할 가능성도 알겠습니다. 뭐 가능성 낮지만 네. 일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에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 가짜 뉴스가 그 미군 속시통이라면서 이들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그 선거 개입을 자백했다고 했는데 이 소식통이 알고 보니 이 어떤 그 캡틴 아메리카의 비슷한 이런 복장을 하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 현장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드러났는데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인권위에 난입했죠.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이 가짜 뉴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근거로 언급됐기 때문인데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도 지지자들이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홍 의원님? 예. 일단 이 기사가 일단은 뭐 부정확하다. 네. 뭐 이런 건 저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사를 보도한 허겸 기자는 여전히 자기는 팩트에 근거해서 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 저 사람의 어떤 이야기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취재원을 통해서 기사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이요? 예.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부정확한 보도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방통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국가 기관에서 어떤 뭐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해당 그 기자를 지금 구속 영장을 지금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를 너무 본질적으로 지금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참 우려가 됩니다. 네네. 물론 저런 게 설사 부정확한 보도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퍼날았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보도를 한 기자가 반드시 뭐 구속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논리가 이제 그 성립되지는 않은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인권의 어떤 지킴을 해야 되는 어떤 언론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이런 어떤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네.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부정확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경찰이 대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그 2022년 3월 9일 대선 전에 바로 그 김만배 신앙님 그런 어떤 조작 어떤 보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이 대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그런 경찰의 조치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네, 최 의원님 의견도 간략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 부정선거 그 자체도 맹백히 가짜 뉴스지만 이 오키나와로 미군을 통해서 압송했다. 이거는 한미 동맹 관계에서 특히 미군을 끌어들여서 가짜 뉴스에 포함시켰다는 네. 것이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이 악의적인 기사다. 그래서 미 대사관은 또 미군은 그때 당시 보도를 보고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외교 관계, 특히 한미 동맹 관계까지 위협할 정도로 또 미군이 아주 민감하게 바로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확인해 줄 정도로 이런 그 악의적인 기사가
앞으로 우리 그 한미 관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라도 네. 이거는 구속이 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이런 그 가짜 뉴스라도 정도가 있지 한미 관계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뭐 중국의 뭐 간첩 그것도 선관위의 어떤 부정선거와 연관된 듯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계엄도 이렇게 또 정당화시키는 네. 뭐 지금까지도 이런 가짜 뉴스가 일부에서 해제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예. 이 기자는 뭐 저는 오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재판 일정 외에 첫 공개 행보로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람객들과 인사도 나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당 일각에서는요, 홍 의원님 이재명 대선 후보를 뭐 돕는 거 아니냐, 뭐 자멸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내고 있네요. 예, 지금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사항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어떤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행보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좀 앞으로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이런 어떤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오시라고 굉장히 많이 좀 권유를 했겠죠. 네.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 모처럼 아마 그 외유에 갔는데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강을 산책을 해도 또 뭐 또 언론에서 나오고 뭐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지금 비상한 어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비판을 하는 어떤 시각도 지금 많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니만큼 뭐 이런 어떤 점도 굉장히 좀 유념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것도 간략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3월 탄핵이 기각된 뒤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수사 의지를 강조했었거든요. 최 의원님, 근데 갑자기 사의 표명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사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대선 하루 전날 네. 사표가 그 직에서 이제 물러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돌연 사의를 표명했을까?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건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처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죠. 조성원 차장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본인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돌아올 것에 대비해서 어떤 면피하려고 이렇게 부랴부랴 사표를 제출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측면에서 검찰 수뇌부는 절대 이 사유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앞으로 이 수사가 왜 부실 허위 수사가 됐는지, 왜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왜 검찰은 또 지금 와서 또 재수사를 한다고 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네. 이렇게 진상을 밝히는 그 과정은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어떤 사항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내란 종식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엄청난 어떤 그 정치 보복이 될 거라는 저는 신호탄으로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1,000명 이상을 수사하고 200여 명 이상을 구속시켰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최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듣고 한다면은 지금 오히려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가 면피를 하기 더 좋죠. 오히려 사퇴를 하면 더 강한 수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한 것은 그만큼 탄핵 이후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떤 심신의 어떤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검찰과 법원을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그런 어떤 후유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